미국의 지나 러몬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양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와 갈륨, 게르마늄 등 무역 이슈에 대해 논의하며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쟁점은 여전히 크지만 위기를 피하고 양국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관측됩니다. 이러한 논의로 인해 고율 관세 문제나 기술 이전 제한 등의 해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양국 간의 대화와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의 까르푸가 중국 내 매장을 폐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내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다. 광둥성 광저우에서의 매장 폐쇄를 시작으로 최근 몇 달간 광저우와 다른 도시의 여러 까르푸 매장이 폐쇄되었다. 1995년부터 중국에 진출한 까르푸는 한때 321개의 매장을 운영하여 큰 성과를 냈지만 작년에는 58개 매장이 폐점되었고 올해도 33개 매장이 더 폐쇄되었다. 중국 유통시장에서 외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전자상거래 확대, 중국 내 경기 침체, 지역 유통업체의 성장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EV, 가 23개국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통과했다고 블룸버그 그린 분석.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5% 이상인 나라는 23개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술 변화와 대규모 수용의 시작을 나타냄.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스페인 등도 포함되었으며 이들 얼리 어댑터 국가에서 전기차 비중이 4년 내에 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전환점 도달에는 자동차 가격, 충전 인프라, 운전자 태도 등이 영향을 미치며 이를 극복하면 대중의 수용도 급증할 것으로 예측. 미국은 차량 사용 시간과 주행 거리가 이슈였으며 전기차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과 인도가 미국 중국 갈등 속에서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주목받는다. 클라우드, 온라인 동영상, 스마트폰 주문 등 디지털 형태의 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양국은 새로운 무역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이 국제 무역의 새로운 중요 개념이라고 강조하며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과 국경 간 디지털 거래 완화 협정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앞서 나갈 기회가 있다고 언급한다. 한국과 인도는 미국과 파트너 관계로 중국과 경쟁하며 디지털 무역에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도는 소프트웨어 산업과 정보기술, IT, 아웃소싱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서구식 소비 주도 성장에 대한 반대가 중국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소비 중심 성장을 피하려 하며 부동산 경기 부양과 가계 현금 지원과 같은 정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등은 다양한 소비 지원책을 통해 경기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서구식 소비 주도 성장에 반대하는 철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공산당의 이념을 강조하며 서구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세계 경제의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으로 금리를 높이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되며 몇몇 국가는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연준의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다른 정책을 채택하면 세계 경제에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불안과 금융 긴축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각국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항대 에버그란데는 채무불이행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최근 매출 증가로 인해 올해 상반기 순손실이 크게 축소되었다. 순손실은 330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인 664억 위안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매출도 44% 증가한 1,282억 위안을 기록했다. 또한 부채도 소폭 감소하여 2조 3,900억 위안으로 줄었다. 그러나 외부 감사인은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보고서 감사 의견을 유보했다. 헝다는 해외 부채 구조 조정과 대출 기관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경영이 결정될 것이며 주식거래 재개와 파산 보호 신청 등을 진행 중이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자동차가 올해 상반기에 1조 2천억 원대의 순손실을 기록하여 경영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생산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동산, 사업 및 비경영 손실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는 증가했지만 이로 인해 손실을 커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헝다 자동차의 부채는 채무 초과 상태로 나타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에 투자를 유치하고 파산 보호 신청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헝다 자동차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첨단 반도체 등 민감한 물품 수출 제한으로 긴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 상무장관 러몬도가 중국을 방문해 상무부장 왕원타오와 회담했습니다. 이들은 반도체와 희귀광물 분야의 수출 규제와 의사소통, 채널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실무그룹을 만들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중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대응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제 제재와 압박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양국 관계 안정화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미중 관계 안정화와 의사소통 채널 강화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 의장 제롬 파월이 잭슨 홀 미팅에서 추가 긴축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미국과 유럽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파월의 발언을 충분히 예상한 것으로 분석되며 글로벌 증시는 큰 동요 없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월은 물가 상승률 하락 시까지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신중하게 진행될 것이라 부연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유럽, 아시아의 증시는 상승하며 환율과 금리 역시 변동이 있었습니다. 시장 전반은 파월의 발언이 예상 범위 내에 머무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미래 데이터의 진행에 따라 상황이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경제가 부동산 위기와 경기 침체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관영 매체가 자국 주식이 저평가 상태임을 강조하며 투매 자제를 당부했다. 주식시장은 침체로 안정 정책에도 비관적인 분위기가 퍼지고 있으며 경영진의 주가 방어 정책조차 외면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도 불구하고 관련 매체는 중국 본토 주식은 저평가되었으며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낮고 고배당 상장사가 많아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증시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위기 우려로 급락하고 있지만 이는 가치 투자 기회로 여겨져야 하며 투자자들은 부정적인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0개월 동안 중국의 수출이 계속 감소하면서 아시아 국가 및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영향을 받고 있음.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 시장을 이끌어오고 있는데 특히 전자부품, 식품, 원자재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중국 소비자들은 상품보다는 서비스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으나 여행 등의 서비스 분야가 침체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동남아시아 등 관광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음. 중국 경제의 둔화는 글로벌 경제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중국 경제는 글로벌 성장의 약 3분의 1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둔화는 경고 신호로 여겨짐. 미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선두주자로 주목받는 반도체 분야에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파트너사로 부각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최고급 AI 프로세서 칩을 위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주요 공급업체로 AI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칩 분야에서 오랫동안 주요 업체였으나 최근 AI 애플리케이션의 부상에 따라 HBM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 선도 업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상승하여 경쟁 업체보다 우위에 있으며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선도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이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식료품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며 이상기후와 국제식량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상승할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최근에는 기상 악화로 농산물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식료품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승세는 수급 상황, 인건비, 공급 병목, 식량 수출, 제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승세가 둔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엘니뇨와 이상기후 등이 국제 식량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 우주선이 4명의 비행사를 태워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성공적으로 도킹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의 7번째 ISS 유인 수송 임무로 미 동부 기준으로 27일 오전 9시 16분에 호주 상공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전 날 미 플로리다주에서 출발한 이 우주선은 약 30시간 만에 도킹을 완료하였고 이 과정은 안전하고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도킹 후 비행사들은 ISS에 안전하게 연결되도록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ISS 내에서 다른 비행사들과 합류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되었습니다.